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축구.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경기를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해 오는 일요일 새벽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뿐 아니라 야구와 골프 등 여러 종목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에 침체된 경제도 덩달아 활력소를 얻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스포츠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이 결승전을 치르는데 네. 그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던 지난 경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그 경기를 보면서 그냥 경기만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맛있는 것도 드셨겠고, 네. 시원한 것도 마셨겠고,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덕분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도 이 한바구음을 지은 곳이 있었죠. 어디였나요? 네, 맥주 업계인데요. 네, 그 한 편의점 통계에 따르면요, 그 올해 2019년 들어서 가장 맥주가 많이 팔린 날이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명승부가 펼쳐졌던 바로 그날. 특히 이제 그 2001년생 이강인 선수, 1999년생 이광현 선수, 이 두 선수가 정말 뭐 리틀 202 타이거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던데 이 선수들의 명장면을 보면서 맥주들을 많이 드셨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잡힙니다. 재밌는 건요. 지난해 2018년도에서도요. 그때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때 대한민국하고 멕시코 경기가 열렸던 6월 23일 날이 2018년 통틀어 가장 맥주 판매가 많았던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맥주와 스포츠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소비와. 네. 자, 요즘 이 손흥민 선수 인기도 좀 대단한데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그 박지성 선수 이후 8년 만에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도 또 이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고요. 네, 역시 편의점 통계를 사례를 들 텐데요. 일단 토트넘하고 리버풀 경기가 열렸던 지난 2일이었죠. 새벽 시간대 매출이 전주 대비 3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맥주 기준인데 이게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는 거 보면 이게 편의점 그 점주분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3분의 1의 손님이 증가해서 맥주가 동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재고를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 된다. 행복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맥주하고 같이 소비되는 마른 안주의 판매 비중도 역시 증가해서 냉장 안주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뭐 육류 가공, 마른 안주류도 거의 3분의 1씩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빨리 스포츠 경기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시겠죠. 네. 지금 최강 경기가 정말 바닥인데 뜻밖의 이 스포츠가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경제는 무엇보다 이 심리가 중요하죠. 그러게요.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이성적으로만 작동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반일 거예요. 사실 심리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얼마나 미래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그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따지죠. 소비자 심리 지수 또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건 그러니까 BSI라고 하는데 기업가들이 미래 경기 동향을 어떻게 보는가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경제를 객관적으로만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주관적 심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덱스를 만든 거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도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를 지표로 만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표하고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가 나쁘다고들 얘기하고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도 최근 지난 4월에는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6으로 100을 넘었어요. 100을 넘으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표가 나빠도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지표가 나빠도 심리가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경기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라는 노벨 경제학奖 수상자가 바로 이 책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연구를 보면 그 경기는 이성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야성적 충동,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서 작동되는데 그 설명할 수 없는 야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요소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스토리. 스포츠만큼 이런 스토리를 잘 극적인 드라마를 제공해 주는 게 또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우리 팀이 이기면 즐거워서 소비를 더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인데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네. 그 효과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 돈을 손에 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이나 뭐 즐거운 마음 이런 네. 것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기 심리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또는 미디어에서도 보여주지만 그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응원하는 그게 손흥민 선수든 추신수 선수든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잘한다. 유현진 선수가 정말 호투를 했다. 그러면 네, 소비가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죠. 네. 자, 이게 10여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이 기억에 생생한 2002 월드컵. 이때도 그 긍정적인 어떤 경제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죠. 네, 사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 경제한테 상당한 영향을 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어쩌면 뭐 지금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네. 감히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를 보면 한일 월드컵이 한국에 거둔 경제 효과가 26조 4,6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투자 소비 지출 효과가 4조 원, 국가 브랜드 홍보가 7조 7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고용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2002년도 한국 경제 연간 그 성장률이 7.4%에 달했다는 통계도 네. 있습니다. 전후가 낮았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고 월드컵 때 나타나는 경제 효과들을 기대하기도 하죠. 특히 한은에서는요. 이래서 이런 식의 스포츠 경제 효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스포츠 부가가치 유발 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산업보다 스포츠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보통 0.854가 이제 스포츠가 유발하는 네. 부가가치 효과인데 일반 산업은 0.6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스포츠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 전 네. 세계적인 현상인데 대표적인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큰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에서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 놓고 봐도요. 2007년도 기준인데 2조 7,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효과, 예를 들면 교통 효과라든가 숙박이라고 하는 관광 유발 효과까지 더하면 네. 4조 7,700억 원,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93년도, 90년대 초반에도요. 600억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 단일 스포츠 경기 자체가 유발하는 유럽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에 갖고 있는 경제 효과를 유념하게 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한 예가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이른바 챔피언스 리그를 요즘 말로 직관한다고 하죠. 네. 직접 보기 위해서 단 하나의 그 목적으로 유럽 관광을 떠나는 젊은 20대들이 많죠. 그 역시 유럽에 갖다 주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맨발 투혼으로 유명했던 이 박세리 선수가 네. 사실 그 외환 위기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 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여자 골프계는 거의 우리나라의 동무대가 되고 있죠. 그러게요. 최근이었죠. 6월 2일 날 74 US 여자 골프 오픈에서 이정은 선수가 우승을 했죠. 등넘버가 6이고 이정은이라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이정은 6라고 불리는데 행운의 숫자다. 또 6월에 우승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6이 행운의 숫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US 여자 오픈이 정말 상금도 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박세리 선수 우승으로 우리한테도 정말 기억이 많은데 네. 이것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가 상당하죠. 지금 한국 골프 시장 규모가요 12조 원을 훌쩍 넘은 걸로 보여지는데 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예. 골프 선수들이 계속 해외 경기에서 우승하면서 더 많은 골프 인구가 증가하게 됐고요. 네. 요즘은 특히 여성 골프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연간 7%씩 증가하는 골프 시장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의 원인은 이런 식의 훌륭한 선수들의 해외 선전이고 그 선전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뛰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 프로 스포츠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
있는데 맞아요. 네. 미국에서는 요즘 또 농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요? 네, 오늘이었죠. 네, 오늘 오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하고 토론토 랩터스의 파이널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결과를 다 아시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패배했어요. 네. 우승을 여러 번 한 팀인데, 그러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 보면서 저 역시도 흥분하고 열광하고 그 때문에 어떤 활력을 느낀 지점이 있는데 네. 멋지게 지는 것조차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NBA가 유발하는 경기당 영업이익 액수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메이저리그보다 훨씬 낮았는데 네. 이제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2년 이후로 역전되어서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야구가 아니고 농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마 NBA가 MLB보다 한 경기당 2배 이상 더 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사실은 경기의 속도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 경기에 비해서 농구 경기는 제한된 시간이 있죠. 야구 경기는 아시다시피 경기 자체가 굉장히 늘어져서 길죠. 중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NBA의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골이 터지고 그리고 경기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계 방송하기에도 예측이 가능하죠. 방송사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많이 아는 1990년대 마이클 조던으로 상징되는 전설적인 선수가 그동안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네.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예. 그러면서 NBA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했지만 그건 토론토 시민들 또는 캐나다의 관심사겠죠. 네. 하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팬들은 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예. 그들이 골스의 아이템들을 사고 있죠. 저 역시 모자 같은 걸 샀으니까요. 네.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류현진 선수 또 추신수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매번 경기가 기다려지기도 하는데 뭐 경기를 볼 때 재밌고 네. 이겨서 기분 좋고 또 덩달아서 경제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정말 스포츠 스타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외환위기 때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가 있었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가 있었죠. 예. 요즘도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지금 U20의 리트 타이거 선수들이 있고 류현진,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어쩌면 한국 경제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희망일 수 있겠다 싶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 걸 시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성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경기를 순환시키는 더 비이성적인 충동 또는 활력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전 그래서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라는 게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경제는 상상력이 필요한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론 경제가 이성을 넘어서는 비이성적인 상상력을 통해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과로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뭐 게임의 경제학, 놀이의 경제학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한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